내가 냉장고에서 뭘 꺼내려고 그랬지? 요새 자주 깜빡깜빡하네. 들깨가루에 이거 넣고 매일 드시면 뇌세포가 20년 젊어져요. 네, 선생님 꼭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요새 가스불도 안 끄고 깜빵하는 거 있지? 나도 그랬는데 들깨가루에 이건 넣어 마시니까 확 좋아지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면서 멍하니 서 있던 적이요. 분명히 뭔가를 꺼내려고 냉장고까지 왔는데 막상 문을 열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을 서서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문을 닫았더니 거실에 돌아와서야 아 그거였지 하고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입이 근질근질 했던 적이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하면서 얼버무리고 헤어진 뒤에야 아 김영희 씨였지 하고 생각나는 거죠. 민망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 들깨가루를 우유와 섞어 마셔서 누구나 뇌세포를 되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특급 비법과 피부를 맑게 만들고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방법까지 들깨가루의 비밀을 오늘 몽땅 털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이 오메가3 하면 고등어나 연어를 떠올리시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맨날 생선 먹으라고 하잖아요. 오메가3가 뇌 건강에 좋다고요. 그래서 혈관에 좋은 기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선 굽기 번거롭지 않으세요? 고등어 한 마리 굽자면 기름이 튀어서 가스레인지 주변이 엉망이 됩니다. 아무리 뚜껑을 덮어도 기름이 튀어서 청소하느라 진땀 빼시잖아요. 무엇보다 비린내가 집안 가득 배어서 환기를 시켜도 한참을 고생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들가에 우유를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 하시면서요. 예전에는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웠는데 확실히 달라지셨다고요. 어머니 말씀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깨알 같은 팁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 저는 흰머리가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50대 넘어가시면 흰머리가 갑자기 확 늘어나서 속상하시잖아요. 염색을 해도 금방 흰 뿌리가 올라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시느라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기도 하고요. 들깨는 한의학에서도 예로부터 모발을 검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머리 좋으시려고 들깨를 많이 드셨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들깨가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모낭이라는 작은 주머니에서 자라거든요. 이 모낭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건강하고 까만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져야 머리카락이 검은색을 띠는데 영양분이 부족하면 멜라닌 생성이 줄어들어서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모낭이 약해지면서 흰머리가 나고 심하면 탈모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숱 걱정이신 분들은 들깨를 더더욱 챙겨 드셔야 합니다. 흰머리도 줄고 탈모 예방도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들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천연 항산화제로 유명하죠.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산화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포가 녹쓰는 거예요. 철이 공기 중에 오래 두면 녹이 슬잖아요. 우리 몸 세포도 비슷합니다. 비타민 E가 이 녹슬음을 막아줍니다.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주름이 생기는 것도 피부 세포가 노화되면서 탄력을 잃어서 그런 건데 비타민 E가 이걸 늦춰줍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보면 피부가 젊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윤기가 흐른다거나 할까요?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소리 듣는 분들 중에 들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쯤 되면 들깨가 그냥 양념이 아니라 보약이라는 거 느끼시겠죠.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사는 이 들깨가루가 비싼 영양제보다 더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뇌도 좋아지고 혈관도 깨끗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지고요. 이 정도면 만능 식재료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좋은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뇌세포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냥 나물에 뿌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들가에 나물 맛있죠. 시금치에 들깨가루 넣고 무치면 고소하니까 입맛 없을 때도 밥이 술술 넘어갑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직접 해드린 방법이 있어요. 나물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들깨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바로 우유입니다. 왜 우유일까요? 들깨의 좋은 성분들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들이 많습니다. 로즈마린산도 그렇고 비타민 E도 그래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물에 타면 기름 성분이 둥둥 떠서 제대로 섞이지도 않고 흡수도 잘 안 돼요. 우유에는 적당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들가의 영양소가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지방이 들가의 지용성 성분을 녹여서 품고 있다가 장에서 함께 흡수되는 거예요. 혼자 들어갔을 때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우유의 단백질이 들깨의 좋은 성분을 꽉 잡아서 뇌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가 혈관을 타고 이동할 때 중간에 다른 기관에서 빼앗기거나 분해될 수 있거든요. 단백질이 이걸 보호해주면서 목적지인 뇌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택배 기사님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포장 없이 그냥 보내면 중간에 파손되거나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단단한 상자에 넣어서 보내면 안전하게 도착하죠. 우유의 단백질이 바로 그 포장 상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뇌청춘 라떼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메모하실 분은 메모해 주세요. 간단하니까 오늘 당장 해 드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유 200ml를 준비합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양이에요. 너무 많으면 배부르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하니까 200ml가 딱 적당합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요. 팔팔 끓이면 우유의 단백질이 변성되고 들깨의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어요. 손으로 컵을 만졌을 때 따뜻하다 정도면 됩니다. 대략 50에서 60도 정도요. 전자레인지 1분이면 적당합니다. 둘째로 여기에 들깨가루를 밥숟가락으로 2스푼 듬뿍 넣습니다. 한 스푼만 넣으면 효과가 약하니까 꼭 2스푼 넣어주세요. 듬뿍이라고 했지만 수북하게 담지는 마시고요. 평평하게 깎아서 2스푼이면 됩니다. 셋째로 꿀을 반 스푼 넣고 잘 저어줍니다. 꿀은 단맛도 내지만 들깨의 쓴맛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들깨가루만 넣으면 약간 쓰고 떫은 맛이 날 수 있거든요. 꿀이 그걸 중화시켜줘서 훨씬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꿀 없으시면 설탕 반 스푼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섞자마자 바로 드시지 마시고 딱 1분만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들깨가루가 우유를 머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가루가 액체를 흡수해서 불어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들깨가루가 우유를 흡수해서 훨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바로 드시면 가루가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기다렸다 드시면 크림처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1분 기다리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맛과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원장님, 저는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소화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한국인의 5%가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배가 부글부글 끓고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유를 멀리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으로 우유가 나와도 남기셨던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두유나 귀리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두유에는 유당이 없어서 소화가 잘 돼요. 두유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고소함이 2배가 됩니다. 콩의 고소함과 들깨의 고소함이 만나니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가끔 두유에 타서 마시는데 우유보다 더 맛있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귀리 우유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귀리 우유가 많이 나와 있죠. 귀리 자체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귀리 우유를 선택하시면 일석이조입니다. 들가의 효과에 귀리의 혈당 조절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요. 오히려 들깨가루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감싸줘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더 편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이섬유가 장점막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허리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뇌청춘 라떼를 꾸준히 드시면 아침마다 황금변을 보시게 됩니다. 장이 편해지면 피부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확 올라가요. 몸이 가볍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응용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 꿀 대신 바나나 반 개를 윽가에서 넣어보세요. 바나나가 단맛을 내니까 꿀 대신 넣어도 맛있습니다. 윽가에서 넣으면 바나나 쉐이크처럼 걸쭉해져서 포만감도 있고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약 400mg 들어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잖아요. 나트륨이 체내의 수분을 잡아두면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칼륨이 그 나트륨을 빼주는 거예요. 소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들깨의 오메가3가 만나면 혈압 조절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시되 이 라떼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빼고 드시면 됩니다. 들가의 자체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식품이에요. 혈당 지수가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에도 유당이라는 당분이 있으니까 두유로 바꿔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무당 두유로요. 마트에서 무당 두유 찾으시면 당 함량이 낮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뒤척뒤척 하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에 또 깨고요. 12시에 눕는데 2시가 넘어야 겨우 잠이 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 다음날 피곤하고 낮에 졸리고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이 라떼를 따뜻하게 한 잔 드셔보세요. 저녁 8시쯤에 드시면 딱 좋습니다. 자기 전 1~2시간 전에요. 들깨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들가의 100g에 마그네슘이 약 410mg 들어있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이 300에서 400mg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어깨가 뻣뻣해지고 목이 굳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요. 마그네슘이 이렇게 굳은 근육을 풀어줘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들깨를 천연수면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면제처럼 다음날 머리가 무겁거나 멍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수면 보조제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들깨는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면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들깨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들깨가루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암을 부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한 들깨가루 때문에 건강을 해치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들깨가루를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영상 잠시 멈추고 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혹시 오래된 크레파스 냄새가 나지 않나요? 어릴 때 쓰던 크레파스 있잖아요. 그 냄새요. 아니면 기름 쩐내가 나지 않나요? 코를 찌르는 듯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샀는데 아깝다고요? 그래도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산패가 진행된 겁니다. 산패라는 건 기름 성분이 공기와 반응해서 상했다는 뜻이에요. 들깨는 지방 함량이 40%가 넘는 고지방 식품이에요. 이 지방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산패예요. 산패된 들깨에서는 과산화 지질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게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위험성을 경고하는 물질이에요. 몸에 들어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들가에는 공기와 열을 싫어합니다. 공기와 닿으면 산화가 시작되고 열을 받으면
산패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 데나 두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가스레인지 옆 선반에 이제 양념통이랑 같이 들깨가루를 놓아두시잖아요. 요리할 때 넣기 편하니까요. 고춧가루통 옆에 들깨가루통 놓아두시죠. 그런데 이게 최악의 보관 장소입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나올 때마다 열기가 들깨가루에 전달돼요. 조리할 때 주변 온도가 30도,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산패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맛이 변하기 시작해요. 한 달이면 완전히 상합니다. 올바른 보관법은 이렇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세요. 지퍼백도 좋고 밀폐 용기도 좋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꼭꼭 밀봉해 주세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냉장실 말고 냉동실이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산패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으니까 산화 반응이 거의 멈춰요. 먹을 때만 잠깐 꺼내서 필요한 만큼 덜고 바로 다시 냉동실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석 달은 거뜬히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내도 들깨가루는 얼지 않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루니까 녹일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들깨가루 살 때 뭘 사야 할지 고민되시죠?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통들깨를 사서 그때그때 갈아 먹는 겁니다. 통들깨는 껍질이 산화를 막아주거든요. 껍질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기 직전에 갈면 가장 신선한 상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 믹서기가 좋아서 통들가에도 금방 갈려요. 1분만 돌리면 부드러운 가루가 됩니다. 집에 믹서기 있으시면 통들가에 사서 직접 갈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매번 갈아 먹기 귀찮으시잖아요. 어머니 드시라고 사드리는데 통들깨는 번거로워서 잘 안 드시더라고요. 갈아야 하니까 귀찮으시대요. 그래서 가루를 사시게 되는데요. 가루를 사실 거면 큰 봉지 말고 소포장된 걸 사세요. 대용량이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 보이잖아요. 500g짜리보다 100g짜리 5개 묶음이 더 비싸 보이니까 큰 거 사고 싶으시죠? 그런데 한번 개봉하면 공기와 계속 접촉하게 되니까 빨리 상합니다. 결국 절반은 버리게 돼요. 500g 사서 300g 버리면 손해잖아요. 소포장으로 사서 빨리 드시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겁니다. 100g짜리 사서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소화력이 약한 분들 계시죠?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한 분들이요. 밥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껍질 벗긴 깊이, 들깨가루를 고르세요. 껍질이 없어서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포장지에 깊이라고 적혀 있거나 껍질 제거라고 적혀 있어요. 반대로 변비가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거칠거칠한 껍질 있는 들깨가루를 고르세요. 껍질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서 당뇨 관리에도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주부 구독자님들을 위한 요리 꿀팁 대방출 시간입니다. 들깨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주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입니다. 첫 번째로 미역국 끓일 때요. 생일날 미역국 드시잖아요. 들깨의 미역국 정말 맛있죠. 보통 처음부터 들깨를 넣고 팔팔 끓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들깨의 영양소가 거의 다 파괴됩니다. 열에 약한 성분들이 많거든요. 로즈마린산도 열에 약해요. 올바른 방법은 불 끄기 직전에 넣는 겁니다. 미역국 다 끓이고 간 맞추고 불 끄기 직전에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불을 끈 다음에 여열로 살짝만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깨의 향도 살고 영양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맛도 더 고소해요. 두 번째로 나물 무칠 때요. 시금치나 고사리 나물에 참기름 넣으시죠. 국간장에 마늘 다진 거 넣고 참기름 둘러서 조물조물 무치시죠. 참기름 대신 들깨가루를 팍팍 넣어보세요. 고소한 맛은 비슷한데 건강에는 들깨가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들깨의 칼륨이 나물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나물은 간을 하니까 염분이 있잖아요. 국간장이나 소금이 들어가니까요. 들깨가 그 염분의 해로운 작용을 줄여줍니다.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샐러드 드레싱이요. 마요네즈 드레싱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시저 샐러드 드실 때 마요네즈 드레싱 뿌려 드시잖아요. 그런데 마요네즈가 칼로리가 높잖아요. 한 스푼에 90칼로리가 넘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럽죠. 대신에 플레인 요거트에 들깨가루 한 스푼 넣고 레몬즙 조금 짜서 섞어보세요. 새콤하고 고소한 게 입맛 없는 어르신들도 채소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칼로리도 훨씬 낮아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요. 네 번째로 국수 삶을 때요. 들깨 칼국수 드셔보셨죠? 식당에서 파는 들깨 칼국수 정말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면 삶은 물에 들깨가루 3스푼 넣고 소금으로 간하면 끝입니다. 멸치 육수 없어도 들깨의 특유의 고소함이 국물 맛을 내줘요. 어르신들 점심으로 딱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다섯 번째로 밥 지을 때요. 밥 지을 때 물만 넣으시죠. 그 물에 들깨가루 한 스푼 넣어서 지어보세요. 밥 아래 들깨가 코팅되면서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밥이 찰지고 맛있어져요.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고소해서 맛있어요. 입맛 없을 때 이 밥 한 공기면 든든합니다. 자, 요리 말고 생활 속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유에 들깨가루 타서 드시고 나면 컵이나 숟가락이 조금 남잖아요. 그거 바로 씻지 마시고 손등에 쓱쓱 문질러 보세요. 겨울에 손이 갈라지고 거칠어지시죠? 설거지하고 빨래 하시느라 손이 푸석푸석해지시잖아요. 핸드크림 발라도 금방 다시 까슬까슬해지고요. 들깨에는 천연 오일 성분이 가득해서 피부에 바르면 촉촉함이 오래 갑니다. 비싼 핸드크림 저리 가라예요. 거친 손이 아기 손처럼 보들보들해집니다. 또 들깨에 우유 드시고 나면 입이 텁텁할 것 같잖아요. 기름진 거 먹으면 입안이 끈적끈적하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고소한 향이 입냄새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들깨의 향기 성분이 입안의 잡내를 중화시켜줍니다. 일석이조죠. 헤어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들깨의 기름을 머리카락에 바르고 수건으로 감싼 다음 30분 후에 감으면 푸석푸석한 머릿결이 찰랑찰랑해집니다. 비싼 트리트먼트 안 부럽습니다. 머리에 윤기가 흐르고 손으로 만지면 부드러워요.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답은 아침 공복입니다.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뇌는 계속 일하고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거든요. 낮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느라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뇌가 굶주린 상태입니다.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요. 이때 들깨의 우유를 한 잔 드시면 밤새 굶주린 뇌를 깨우는 최고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뇌가 좋아하는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또한 빈속에 들깨에 우유가 들어가면 위장을 코팅해줘서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합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들깨의 지방이 위 점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아침에 속이 쓰린 분들 계시죠? 공복에 커피 드시면 속이 안 좋은 분들요.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리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커피 대신 들깨의 우유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속도 편하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커피에 카페인이 빠지니까 오히려 밤에 잠도 더 잘 오시고요. 단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입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어요. 들깨는 지방 함량이 높아요. 100g당 지방이 40g이 넘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장에 부담이 가서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3스푼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2스푼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며칠 먹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체질에 따라 들깨가 안 맞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들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드시면 안 되고요. 참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종류라서 교차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이 체질이시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들깨의 오메가3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나이가 드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늙어가시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계신 거예요. 살아오신 세월만큼 이야기가 풍성해지시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냉동실 속 들깨가루와 따뜻한 우유 한 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드릴 겁니다.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짝 피어나는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